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말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고, 그 다음에는 잠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배변을 말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대소변 잘 보는 것이 건강한 생활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은 잘 자고 잘 자게 되면 대소변도 좋다, 그런 말이죠. 아이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잘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먹는 것은 먼저 조금 적게 먹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이것을 소식다동이라고 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이게 사실 잘 먹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유전자 구조가 비슷한 종족 중에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가장 날씬하고 건강하고 잘생긴 종족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들과 우리 민족과의 유전자는 99.9%가 같다. 다시 말해서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많이 있는 성인병이 없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고혈압이나 중풍이나 당뇨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소식다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사이족은 가난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끼 먹고 나면 또 다음 끼는 먹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찾아서 막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동, 자꾸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고 잘생기고 잘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충분히 마사이족처럼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적게 먹자. 그리고 산성과 알칼리아의 균형 있게 먹는 식사를 하자. 그래서 육고기와 채식을 골고루 취하자. 이런 말씀 정리해드렸습니다. 잠자는 문제, 수면의 문제를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을 보통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신경이 쇠약하거나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이 잘 들지 않거나 하는 그런 수면 장애가 있을 때는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만 자꾸만 복용을 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40대 이후의 우리 성인들에게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수면 문제도 음식과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요. 음식을 기운이 가벼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반면에 기가 무거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기가 무거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헤비한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입 밀가루 같은 종류가 됩니다. 우리가 빵이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별로 칼로리도 높지 않아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가 무거운 음식입니다. 그리고 육고기나 지방질 이런 것도 먹으면 다 기가 무거운 음식인데, 기가 무거운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기가 가벼운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수면 장애가 오게 됩니다.
배가 빵빵하고 터질 것처럼 뱃속에 막 가스가 차고 이러면 씩씩거리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6시나 7시쯤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있으면 배가 살 꺼지지 않습니까? 9시 TV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뭔가 조금 허전하면 간식거리를 막 먹게 됩니다. 이것저것 먹으면서 결국 배가 빵빵하게 되어서 자리에 눕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기운이 무거워지면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수면도 복잡하게 되고 장애가 오게 되는 것이죠. 배변을 볼까요? 대변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변 장애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배변 장애, 즉 소위 변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변비라고 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대변을 못 보거나 매일 변을 보더라도 변이 상당히 힘들게 나올 때 이걸 변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4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번밖에 대변을 못 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왜 대변을 못 볼까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식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섬유질이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섬유질. 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채소지 않습니까? 채소 또는 과일, 그래서 나물, 그래서 시래기라든지 비빔밥 이런 음식이 참 좋은 섬유질 덩어리인데 이런 걸 많이 먹지 않고 뭘 먹습니까? 육고기나 인스턴트라든지 패스트푸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섬유질 부족으로 대변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누워야 변을 잘 보아야 속이 편해지니까 밥을 먹게 될 것이고 밥을 잘 먹어야 잠을 잘 자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이런 음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대변이 잘 안 나올 뿐 아니라 피로하기도 쉽습니다. 피곤하다. 밥은 다 먹는데 자꾸 피곤하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편식이죠. 그렇게 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변 장애, 즉 배변 장애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생활의 비결은 식사와 수면과 배변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칼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칼슘은 신경 안정제입니다. 천연 칼슘은 대표적인 신경 정신 안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거나 또는 흥분잘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반 우리 그 음식에서 된장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 된장, 특히 청국장이 더 좋다고 그랬죠. 된장에는 에스테르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칼슘을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된장만큼 또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된장에는 항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주 반대되는 것이 청량 음료가 됩니다. 청량 음료에는 보통 13에서 15% 정도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탕은 우리 뼛속에 있는 칼슘을 녹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녹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면은
뼈가 녹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이다나 콜라가 맛이 있기 때문에 달기 때문에 먹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뼈가 녹아내리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탕을 많이 먹지 말자. 청량음료를 삼가하자. 청량음료 대신에 우리가 시원한 과일이나 채소, 즙을 많이 만들어서 먹자. 특히 당근 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까 비타민과 미네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비타민 B1 이것은 신경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변비를 풀어주는 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어주고 또 된장을 많이 먹어주고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많이 먹어주면 우리 삶에서 이런 생활 습관을 많이 바꾸면 대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신경도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을 자꾸만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는데 음식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칼슘 부족으로서 신경이 대단히 예민해지는구나. 굉장히 불안해지는구나. 근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육류의 과다한 섭취가 바로 이러한 칼슘을 녹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어른들에게 많이 있는 골다공증. 이런 골다공증은 특히 그 남자보다도 여성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60대 남자의 한 6%에서 골다공증이 있는데 여성들은 60%에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출산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서 엄마의 뼈가 아기의 뼈가 되고 엄마의 피가 아기의 피가 되기 때문에 엄마는 뼈도 약해지고 피도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출산 후에 뼈를 좀 보여주는 약을 써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청량음료 이런 걸 안 먹어야 됩니다. 청량음료뿐이겠습니까? 커피도 원두로 마시면 괜찮은데 커피를 믹스로 먹는다고 할 때는 사실 그 안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탕분, 당분은 칼슘을 녹여내리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믹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뼈가 녹는다. 뼈가 녹으면 골다공증이 생긴다. 골다공증만 생기겠습니까? 척추 뼈 자체가 물러지고 척추가 약해집니다. 척추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깁니다. 목 디스크,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33개의 마디뼈로 되어 있는 이 디스크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안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죠. 디스크가 뭐 운동을 잘못하거나 과로하거나 그랬을 때 하지 디스크가 왜 음식 때문에 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뼈가 녹아내려서 칼슘이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고 척추가 녹아내리면서 척추 허리뼈에 디스크가 빠져나가는 것. 디스크성 질환들. 각종 디스크 질환들. 이런 병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음식하고 상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멸치라든지 이런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몸에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칼슘만 먹어서 칼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라고 하는 이 멋진 비타민, 이 비타민의 보조 역할이 있어야 칼슘이 흡수가 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만 많이 먹으면 이게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돌체질이라고 해가지고 쓸개, 담석증이 생기거나 콩팥에 돌이 생기거나 요로나 방광이나 이런 데 돌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 소위 돌체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칼슘이나 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데에 비해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타민 D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햇빛 아래에서 걷는 것입니다. 15분 정도만 햇빛을 쬐주면서 걸어주면 몸 안에서 비타민 D는 자연히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햇빛을 쬐야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사이족 같은 경우가 햇빛 아래에서 소식 다동하면서 팍 뛰어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타민 D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칼슘이 잘 흡수가 되어가지고 건강하게 되고 살도 안 찌면서 이쁘게 되고 몸도 쫙쫙 몸매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리가 굵어집니다. 허리가 굵어질 때 허리가 1cm 굵어지면 체중이 1kg 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리가 1cm가 줄어들면 체중이 1kg가 줄어든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허리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서양인들은 기름기를 많이 먹지만은 피하 지방이 두껍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뚱뚱한 뚱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만큼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이 기름기가 들어가면은 내장에 쌓이고 또 혈관 속에 쌓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나 이런 복부 지방이 많이 비대해집니다. 여성들이 비만하게 되는 4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이기면 비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춘기 때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지는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신기, 세 번째, 출산기.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힙, 엉덩이 쪽이 살이 붙게 되고 기름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폐경기. 폐경을 하고 나면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서 배가 튀어나옵니다. 처녀 때 한 몸매 했던 사람들도 폐경을 맞고 나면 배가 나오고 허리가 굵어지고 그렇게 해서 몸이 아주 볼품없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다 피하 지방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허리 치수를 5cm를 줄이면 즉 5kg만 빼면은 혈압이나 혈당이나 고지혈증에서 다 치료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5cm를 목표로 하십시오. 5cm만 줄이면 혈압도 혈당도 고지혈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5cm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기가 가벼운 음식을 먹고 또 변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특히 이런 설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 된장찌개를 많이 먹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지면 많은 사람들이 허리 때문에 다리가 아파지는 허리 디스크로는 좌골신경통. 영어로는 이것을 사이아티카라고 그러죠. 허리에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좌골신경을 허리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압박을 하게 되면 좌골신경통이 되는데 이 좌골신경통의 원인도 물론 척추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는데 운동을 잘못했거나 또는 충격이 갔거나 다 원인이 됩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이 음식에서 온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시키는 이 기능을 비기라고 합니다. 비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원기가 있는데 선천의 원기가 있고 후천의 원기가 있습니다. 선천의 원기는 신기라고 그러고 후천의 원기는 비기라고 그러죠. 선천의 원기인 이 신기는 사춘기 때 가장 왕성해졌다가 다시 나이가 들고 나면은 갱년기쯤 되면은 탁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후천의 원기인 비기는 평생 가는 것입니다. 비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비위를 말하는 거죠.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시키는 기능. 우리가 잘 먹어야 소화를 할 것이고 소화를 해야 힘이 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시키는 기능, 이게 비기인데 이걸 잘하면 평생 건강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비기를 튼튼하기 위해서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바로 이거 조절 잘하고 컨트롤 잘하는 것이 건강 생활의 비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절제지 않습니까? 저는 절제가 왜 제일 마지막에 나왔을까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조절하는 것, 셀프 컨트롤입니다. 누가 옆에서 간섭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온유와 통하죠. 절제는 온유와 통한다고 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경주마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멋대로 날뛰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아주 말 잘 듣는 경주마로 만드는 것, 이게 온유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절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길들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는 경주마로 만들어주는 것,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엇나갈 수도 있지만은 엇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음식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맛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스스로 절제하는 것. 우리 몸에 그 식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식욕이 있는데, 하나는 맛이 있어서 많이 막 자꾸 먹는 거, 이게 식욕입니다. 이게 제 1차 식욕이고요. 두 번째 2차 식욕은 전에 먹어본 경험에 의해서 또 먹는 것입니다. 전에 먹어본 경험이 맛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먹는다. 그것은 1차 식욕으로 이미 배가 불러져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전에 먹어본 경험에 맛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꾸 먹게 되는 거, 이게 2차 식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가 들어가면 1차와 2차 식욕을 다 컨트롤,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이것이 기본이 되면 건강생활의 베이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잡혀 있어서 반듯한 사람은 육적으로도 질서가 잡혀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는 영혼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라고 말하죠. 영혼이 반듯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은 육체가 또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어쩌면 다들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반듯한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질서에 의해서 육적으로도 질서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영육간 해나가는 사람, 그런 멋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